자, 지금 시간이 2024년 12월 24일 화요일 오후 8시 42분 크리스마스 이브. 예. 자, 오늘 0.13% 0.41포인트 올라서 323.39입니다. 323.39. 뭐 시간으로 봐서는 그냥 무의미한 하루죠. 오늘의 움직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수요일은 휴일이고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하루 남았어요. 그러니까 목, 금, 그 다음에 마감일, 이렇게 3거래일이 남은 거죠. 17거래일이 지났고 3거래일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3거래일만 지나면 올해도 끝나고 이번 분기도 끝나고 이번 달도 끝나요. 그럼 어디서 끝나냐는 거죠. 지금 남은 거는 사실 저는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가 중요한 거죠. 그 하나. 자, 만약에 목요일날, 금요일날 많이 올라요. 예. 근데 마지막 날 만약에 30%가 하루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오른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2% 오르고 3% 오르고 그래서 만약에 한 15포인트가 여기서 올랐다고 쳐요. 그러면 엄청 오른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말일이 돼서 30포인트가 빠지면 지금 얼마가 오르든 말일날 종가가 어디냐에 따라 전혀 다른 메시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냐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움직이냐는 의미가 없는 거고 올해 종가가 얼마냐만 유의미한 거죠. 자, 월봉은 뭐 어제랑 똑같죠. 어제랑 똑같습니다. 거의. 그냥 아무 데서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단선 벗어났고 상단선도 벗어났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끝낼지, 위쪽에서 끝낼지 아래쪽에서 끝낼지 눈치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자, 주봉 상단선에서 계속 눈치 보고 있어요. 네? 주봉 상단선에서 계속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주봉의 상단선이 있긴 하지만 이게 연봉에 비하면 주봉도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연봉 하나가 주봉 52개 정도 되니까 예? 하나 정도 왜곡을 일으킨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지금 당장은 상방에 유리하게 끝났어요. 예? 지금 당장은 상방에 유리하게 끝났다라는 거죠. 내려가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갭하락하면 되는 거예요. 갭하락. 갭상승을 하면 상방이 조금 더 유리해지겠죠. 거래를 안 하고 있어요. 제 기준에는 거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뭐 거래량이 씨가 말랐죠. 오늘도 78%니까 눈치만 오지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심하죠? 78,000이면 아예 거래자들 다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78,000, 10만, 12만 4천, 이게 지금 3일 동안 나온 거래량의 대략적인 수치인데, 저렇게 거래량이 나온다라는 건 거래를 회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회피하고 있는지는 모르죠. 저는 모르는데, 거래량이 안 나오도록 관리하고 있다고요. 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홀딩밖에 안 되는 거고 매도자는 매도를 쳐도 지금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겠죠. 이렇게 선물도 지금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3일째 거래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 갭상승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거래량을 이렇게 줄이고 있으니까. 자, 주봉으로는 매수 가치가 0이잖아요. 레버리지. 주봉으로는 매수 가치가 0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다? 일봉이 저가 지키면 산다. 예?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산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매도가에 도착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산다. 저가를 지킬 수 있을지는 잘 확인하세요. 저가를 지킬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저가를 지킬 정도의 봉을 그린 건 아니에요. 예, 하지만 저가를 지킬 수도 있는 거죠. 갭으로. 갭으로 지키겠죠. 지키고 싶으면. 지금 휴일이 껴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12월 26일 시가를 봐야죠. 고버스는 지금 자체가 매수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매수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라 일봉이 저가를 지키지 않는 한은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산다. 일봉이 저가를 안 지키면 매수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도 저가 깨졌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잖아요. 저가를 지켰으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갔을 텐데, 만약에 올라가고 싶으면 갭상승이 나와야 돼요. 올라가고 싶으면 갭상승이 나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은 개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엉망입니다. 지금 개인이 1069억을 팔고 외국인이 62억을 팔고 기관이 239억을 샀습니다. 기타 법인이 샀다는 얘기죠. 외국인은 안 사잖아요. 근데 개인은 팔아. 그러니까 이게 나당 연합군이라 그랬잖아요. 나당 연합군. 지금 둘이 연합을 해서는 안 되는 주체가 연합을 한 상태라 조금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331억 팔았어요. 외국인이 지금 하방을 주도하는 주체인데 현물을 저렇게 찔끔찔끔 팔고 있으니까 빠지기 힘든 거죠. 대신 매도하고 있으니까 오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빠지기도 힘들고 오르기도 힘들고 애매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의지가 없어요. 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가 없는 상태고, 지금 위치 자체를 잘 생각해 보세요. 323, 저가는 313이니까 10호 정도예요. 연봉 저가 대비 10호 정도 올라온 거라 10호 정도면 얼마든지 저는 깰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313.51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10호 정도. 지금 상태에서 10호를 지키면 위로 가는 거고 10호를 못 지키면 아래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위치만을 봤을 때는 올해 저가를 내년에 지킬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앞으로 3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이 10포인트를 유지할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좀 줄여서 마감을 할 건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일단 제 입장이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연말 종가가 2377.76 아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켜봐야죠. 뭐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제 바람인 거지 뭐 무조건 그 아래에서 끝난다라는 걸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기대치는 322.66보다 낮다. 상방 기대치는 333.80 아래. 그러니까 이게 위쪽으로 가면 333.80 아래를 노리는 거고, 이게 이제 아래쪽으로 잡히면 322.66이나 2377.76 아래를 노리는 거죠. 만약에 2377.76 아래까지 내려오면 이제 하락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밑으로 가서 끝나면 일목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봉이 만족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내년이 시작됐을 때 무조건 내려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슈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락 이슈가 남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계속 하락 이슈는 남아있는데 자금의 흐름으로는 아직은 약한 거죠. 이 정도 자금 흐름으로는 못 누른다고 생각하니까 더 누르고 싶으면 아무래도 외국인의 현물 매도세가 충분히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부가적으로 제가 뉴스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이걸 잘 보세요. 이게 언제 뉴스냐면 10월 25일자 뉴스예요. 여기 보면 윤 대통령 블록버스터급 수출 증가, 이 뉴스가 언제 뉴스냐면 8월 달에 났던 뉴스를 가지고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 8월 달에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가 좋다라고 발표하면서 나왔던 기사를 인용해가지고 쓴 기사입니다. 8월 달에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 좋다, 아주 좋다라고 발표할 때
설마 본인 혼자 생각을 말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누군가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고, 그 얘기를 듣고 발표를 했을 텐데, 그러면은 정보를 준 사람의 잘못인지, 아니면 진짜 그때는 경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망가졌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은 8월 달에 비해서는 많이 망가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과연 누가 망가뜨렸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사이에 망가진 건지, 아니면 보고를 한 사람이 경제가 망가져 있는데도 좋다고 보고를 한 건지는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